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요, 커트 단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해요. 커트 단발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키가 좀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뒷선에 최대한의 볼륨을 줌으로 인해서 키가 좀 커 보이는 효과, 그리고 어떤가요? 또 목이 좀 굵거나 짧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목선이 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들을 수 있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직업상으로는 약간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또 주로 선호하시기도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커트와 단발이 어떻게 예쁘게 조화를 이루면서 또 볼륨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저는 파팅을 나눌 거고요. 나눈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커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때요? 내가 커트를 용이하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파팅을 나누어 놓게 돼요. 우리가 파팅의 목적이나 섹션의 목적은 뭔가요? 파팅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구분해주고 좌우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섹션 경우에는 우리가 전대각으로 갈 건지 후대각으로 갈 건지 혹은 그냥 일자 라인으로 커트를 할 건지 이게 정해지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언더, 미들, 오버 세 구역으로 나누는 것은 그 각 두상의 각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각도를 어떤 베이스로 잘라주느냐에 따라서 커트 형태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구역을 우리가 나누어 놓으면서 그 구역에 맞게끔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좌우를 구분하게 되는 얼굴 정중앙에서 뒤에까지 일직선상으로 내리는 프로파일, 좌우를 구분하게 됐죠. 그리고 앞뒤를 구분하게 되는 우리가 여기 이어 포인트 쪽 있죠? 이어 포인트 쪽에서 이어 투 이어로 해서 섹션을 또 나누어 놓았어요. 그리고 또 할 것이 뭔가요? 하단, 중간, 상단 이렇게 나누는 언더, 미들, 오버 이렇게 또 세 구역으로 나누게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고무줄을 막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섹션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꼽아놨어요. 그래서 보셨을 때 조금 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으시겠지만 이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것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예쁜 라운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누어 놓은 것 뿐이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를 잠깐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객님을 살짝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선에서 보시게 되면 이어 두 이어를 그대로 나누어 놓았고요. 뒷선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프로파일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언더, 미들, 오버 세 구역으로 나누어 놓아야 됐지만 옥시피탈 기점으로 해서 제가 가이드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나누어 놓았고요. 미들과 언더 사이에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백포인트 쪽에서요. 이것은 그냥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구역을 나누어서 예쁘게 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고요. 어느 정도 내가 각도라든가 베이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셨다면 그냥 언더, 미들, 오버 세 구역으로 나누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커트 하려고 하는 것이 커트 단발이죠.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볼륨이 최대한 많이 살 수 있게끔 커트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사선으로 다이애고널로 해서 섹션을 다 놓았어요. 자,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중선에서 뾰족한 삼각형 부분에서는 볼륨을 만들어내는 커트 형태를 보고자 하는 거고요. A라인으로 약간 길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앞서는 단발 형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커트를 하는 것인지, 내가 잡아놓은 디자인 라인 자체가 원랭스라면 일자로, 앞선이 좀 짧아지는 머쉬룸 스타일이라면 앞선이 짧아지는 후대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선생님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프로파일 나누시고 이어 투 이어 나누시고 언더, 미들, 오버를 나누시는데 언더와 미들 라인에서 한 판넬을 더 만들었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준비가 되시고 처음 가이드라인부터 한번 커트하면서 예쁘게 커트와 단발의 조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단 쪽에 가이드라인 설정을 해야만 돼요. 근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처음 설정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건지 기억하고들 계시죠? 그렇죠.
우리 고객님들 머리가 내가 이제 예쁘게 디자인 해드리려고 하는 우리 고객님의 모발 자체가 뜨는 머리인지를 가장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뜨는 머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짧게 가면 안 되겠죠? 조금 긴 듯한 느낌으로 가야만 뜨는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뜨는 부분을 왜 자꾸 치중을 하느냐면 우리가 커트를 끝내놓고 난 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객님의 드라이를 예쁘게, 백쪽도 예쁘게 드라이가 가능하시지만 고객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커트 단발 혹은 커트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 가장 평균적인 길이는요, 이 네이프 선에서, 네이프 요 선에서 2, 3cm 정도를 가장 적당한 선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죠. 뜨지 않는 머리다 하신다 그러면 뭐 2cm 안쪽으로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뜨는 머리도 중요하지만 곱슬머리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젖은 상태에서 우리가 빗질을 했을 때는 내가 보고자 하는 길이를 그대로 표현하지만 마른 후에 곱슬머리들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 버리죠?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설정했던 길이보다도 훨씬 더 짧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2cm 정도를 표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2cm가 아니라 2.5cm 정도를 커트해 주시는 게 나중에 말랐을 때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자 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네이프 선을 일단은 저도 지금 약간 긴 편에 속하죠. 왜냐면 이 네이프 라인 자체가 조금 짧게 커트가 되어 있어야만 위로 올라가면서 각도를 주었을 때 조금 더 많은 볼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랭스처럼 길게 커트를 남겨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아무리 내가 윗단에서 볼륨을 준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 위에선 볼륨이 살지만 밑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했었던 그런 스타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깔끔하고 예쁜 스타일을 보아야만 하는 커트 단발일 때는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2cm에서 3cm 정도를 가이드로 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많은 길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커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도 한 1cm 정도 원랭스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하고 가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 볼륨을 넣으면서 각도를 주고 베이스를 줬을 때도 그 선만큼, 고객님과 내가 약속했던 선만큼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조금 명확하게 잡아주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도 커트를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위그의 상태가 많이 길다라고 하면 2cm 혹은 3cm 정도로 해서 커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섹션 자체는 우리가 다이애거널을 이용해서 사선 섹션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냥 일자로 커트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는 내가 베이스를 이용해서 각도를 주었을 때 예쁘게 형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 거지, 가이드라인은 굳이 A라인으로 하지 않으셔도 그냥 일자 느낌 그대로 커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좌우의 길이가 예쁘게 맞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이드 설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좌우의 밸런스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프로파일 정중선을 나눠 놓았지만 그 정중선에서 0.5cm 정도, 그리고 좌측에서도 0.5cm 정도를 이용해서 이제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가이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처음에 첫 단 가이드는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70도 각도로 커트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통 70도는 어떻게 잡아서 70도일까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내가 자르고자 하는 그 선에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각 선에서의 그 빗을 댔을 때 이렇게 직각 형태가 나올 때 이때를 90도라고 보시면 돼요. 90도. 90도에서 70도라면 이 정도 낮춰준 각도가 되겠죠? 자,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패널에서 자를 때는 어때요? 마찬가지
일직선상 직각이 됐을 때가 90도, 똑같이 70도라면 이 정도 각도가 낮아지는 각도가 되겠죠. 자, 우리가 자르고자 하는 선은 이 선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직각을 만드는 것이 90도, 그 상태에서 살포시 낮춰주는 것이 70도. 물론 내가 급격하게 많은 볼륨을 주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각도를 좀 낮추셔도 돼요. 보통 우리가 단발 컷을 공부하실 때는 45도 각도의 개념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이 라인, 뒤에 백쪽 라인을 단발 형태로 만들 것이 아니라 커트 형태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각도를 좀 더 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0도 각도를 이용해서 커트 해볼 거예요. 자, 가이드는 온베이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설정이 되었어요. 이 가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베이스를 선정해야 될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가이드를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70도로 해서 커트를 지금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놓은 이 사선 섹션에 맞춰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아이를 오프 더 베이스로 다 갖고 와서 잘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이드 기점으로 이용해서 오프 더 베이스를 가져왔을 때 형태는 어때요? 그냥 컨케이브가 급격하게 나와버리겠죠? 그렇다면 뒤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커트 형태가 나올까요? 그렇죠.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시작할 거예요. 사이드 베이스는 정중선을 기점으로 이 아이를 1번으로 설정한다면 2번이 1번에, 3번이 2번에, 4번이 3번에, 5번이 4번에 이렇게 내가 자르고자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전 가이드로 가지고 와서 커트를 하는 것을 사이드 베이스라고 하죠. 자, 사이드 베이스를 선정한 이유는 급격하게 무언가 컨케이브 형태, 많은 굴곡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길어지면서 A라인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앞선과의 연결선상도 만들어주고 내가 볼륨을 보고자 하는 이 라인의 형태도 크게 깨지 않는 선에서 유하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내가 커트를 할 때는 어떤 베이스, 그러니까 내가 잡아놓았던 디자인이 어떤 형태인지냐에 따라서 베이스 자체도 온 베이스를 쓸 것인지 사이드 베이스를 쓸 것인지 혹은 오프더를 쓸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같은 각도, 70도의 각도의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좌측을 커트해 볼 거예요. 각도는 70도. 자, 이제 3번이 2번의 자리로 오겠죠? 각도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70도. 자, 그 전 가이드 보시고 확인하시고 커트. 자, 이렇게 버티컬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가 끝났다면 항상 체킹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가로,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똑같은 각도를 들어서 예쁘게 앞선이 조금씩 길어지는 형태를 보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씩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체킹해서 커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좌측의 커트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측도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이 1번에 각도는 70도. 자, 3번이 2번에 각도 똑같이 70도. 4번이 3번에. 자, 5번이 4번에. 똑같이 버티컬 이용해서 커트했지만 체킹을 할 때는 호리존탈. 똑같은 각도 70도로 들어서 예쁘게 커트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좀 길어져 있는 부분은 커트.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체킹을 해야 될 건 뭐예요?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같은 기점에서 모발을 들어서 예쁘게 커트가 맞았는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항상 그렇지만 우측이 조금 길게 됐어요. 그래서 우측을 조금 더 자르고 그 다음 판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체킹. 네.
이제 맞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옆선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웨이트의 형태가 지금 잘 안 보이신다면 조금 물을 한번 분무해 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빗질을 가볍게 해주셔서 모발을 이런 느낌으로 빗질을 해주시게 되면 웨이트의 형태가 이제 살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지금 좌우의 어떤 밸런스까지 다 커트 체킹이 끝나셨다면 다음 우리 미들과 언더 중간에 한 번을 더 나눠 놨죠. 우리가 그 부분 이제 풀어서 예쁘게 한번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션이 끝이 났어요. 이제 두 번째를 연결을 예쁘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정중선 제가 조금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갈라서 한번 나눠 놔봤어요. 정중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가이드 기점은 온베이스가 되겠죠?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각도는 70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커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온베이스 70도 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각도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점에서 70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내가 자르고자 하는 선에다 빗을 댔을 때 직각이 90도죠? 이 상태에서 70도라고 하면 이 정도 낮춰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자르고자 하는 기점에 그 선상에 빗을 대셨을 때 직각인 형태, 이 형태를 90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70도면 이 정도 낮춰서 온베이스 이용해서 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 쪽 가이드에 맞춰서 70도 커트. 욕심내서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시다 보면 손을 꼭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아무리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느낌으로. 자, 다음 단은 어떻게 해요? 하단 쪽에서 우리가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했죠?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로 좌측 커트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나누어서 한 번에 막 이렇게 빗질 없이 나누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리시게 되면 예쁜 형태, 디테일한 형태가 힘들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의 편법이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수정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제대로 어떤 형태를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나눠서 디테일하게 가는 것이 한 번에 깔끔히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패널은 어떻게 해요? 1번으로 가지고 와야겠죠? 1번으로 사이드 베이스 가지고 오시고 그 전 잘랐던 가이드 기점이 이렇게 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 부분 맞춰서 커트. 자,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면 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눠서 커트.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2번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2번으로 가지고 오셔서 그 전에 잘라놓았던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욕심내지 마시고 커트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3번으로 가지고 오셔야겠죠? 3번으로 가지고 와서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자, 마지막 사이드 베이스 그 전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해주시면 돼요. 자, 가지고 오신 상태 커트. 자, 이렇게 예쁘게 커트가 끝났다면 버티컬 이용해서 커트를 했어요. 그러면 확인은 호리존탈. 예쁘게 점차적으로 길어졌는지 확인하시고 각도는 70도, 그쵸? 자, 내려가면서 맞지 않는 곳은 확인하시면서 커트. 조금씩 튀어나온 곳들은 확인해서 체킹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좌측 커트가 예쁘게 끝이 났어요. 자, 지금 어때요? 굉장히 웨이트 형태가 많이들 보이고 계신가요? 자, 웨이트의 형태를 나는 조금 더 경쾌한 것이 아니라 조금 낮추고 싶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하단 쪽부터 45도. 그러면 그 위의 섹션은 어떻게? 똑같이 45도. 그렇죠? 내가 어떤 웨이트를 볼 것인지. 조금 경쾌하게 볼 것이라면 각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그리고 조금 낮은 웨이트를 보겠다 하시면 각도를 낮춰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좌측 커트가 끝이 났기 때문에 우측 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같죠? 정중선 기점, 사이드 베이스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씩
2번이 1번 자리로 각도 70도 확인하시고 그 전 가이드 보이시나요? 가이드 맞춰서 커트. 자, 하단 쪽 너무 깊게 가위 위험하니까 조금씩 나눠서 커트 해주세요. 자, 그리고 3번 2번 자리로 각도 70도 확인하시고 그 전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자, 한 번 더 2번에 나눠서 안 되면 3번. 4번. 4번은 어디? 3번 자리 보시면 되겠죠? 각도 확인하시고 커트. 자, 마지막. 똑같이 가이드 바꾸시고 사이드 베이스 확인하시는데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왔네요. 이 상태에서 커트. 너무 욕심내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저처럼 한 가닥이 됐던 두 가닥이 됐던 꼭 남아있는 것만큼 너무 욕심내서 깊게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3번이 됐던 5번이 됐던 나눠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버티컬 이용해서 커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체킹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체킹. 같은 각도로 들어서 체킹해 주시면 돼요. 튀어나온 곳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쁘게 앞선으로 가면서 길어졌는지도 확인하시고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다면 가볍게 커트. 자, 그리고 호리존탈을 이용해서도 나는 정말 가이드 선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A라인을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커트를 했죠. 그렇다면 그 라인을 그대로 떠서 버티컬을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단까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럴 때는 버티컬 일직선상이 아니라 사선으로 보셔야겠죠? 왜? 우리가 A라인으로 내려갔기 때문에요. 그쵸? 그러면 똑같이 체킹을 하실 때도 사선으로 떠서 가지고 와서 봐주고 연결됐는지 봐주고 또 연결됐는지 봐주고. 자, 나머지 마찬가지 사선으로 가지고 와서 사선 형태가 예쁘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하단 쪽까지 예쁘게 연결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저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튀어나온 게 있어서 제거를 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호리존탈을 보기 힘드시다면 사선 그대로 위에서부터 하단까지 그대로 내려서 봐주시면 돼요. 자, 확인을 하실 때는 일직선상의 버티컬이 아니라 내가 잘라놓은 그 형태대로 부채꼴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A라인 길어지기 때문에 사선을 이용해서 체킹한다. 사선, 사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우리 선생님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좌우의 밸런스가 제대로 내가 예쁘게 커트를 해놓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체킹 해주시고, 체킹 해주시고, 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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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킹이요. 근데 저는 항상 우측이 약간 길어요. 자, 조금 더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 가이드 찾아서 한 번 더. 자, 완성했고, 다시 한 번. 네, 이제는 예쁘게 커트 선상이 맞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패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2번째 섹션까지 끝이 났어요. 이제 3번째 미들 섹션을 우리가 커트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미들 섹션에서는 각도가 조금 더 높아져요. 그래서 90도를 이용해서 갈 건데 이 선에서의 90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또 물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내가 자르고자 하는 선, 그 선에서 빗을 대셨을 때 어때요? 직각. 이 기점이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점을 이용해서 90도 컷을 할 건데요. 왜 올라갈수록 우리가 단발 형태를 만들어야만 되는데 왜 각도를 더 높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한번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똑같은 70도를 이용해서 커트를 했어요. 했을 경우에 웨이트의 형태 자체가 중간에 모여버리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탑 부분에서 내가 어떤 볼륨을 넣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무게감이 여기에 형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유하게 예쁜 형태의 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오버와 언더 섹션, 그 중간 기점, 미드 섹션에서 어떤 각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유하게 형태 자체가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이 아이의 각도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웨이트, 볼륨의 형태가 하중에 그냥 몰려있느냐가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각도가 만약에 낮춰졌을 경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의 각도가 낮춰져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70도를 똑같이 이용해서. 그러면 내가 언더 섹션, 2번째 섹션에서 잘라 놓았던 70도와 만나면서 무게감,
하중이 여기에 쏠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오버해서 내가 각도를 들어주게 되면 어때요? 무게감은 그대로 있고 갑자기 여기서 볼륨이 뽕 하고 사는 형태. 그러면서 예쁘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게감은 그대로, 그리고 여기선 짧은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연결이 되지 않는 형태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미드 섹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언더와 오버, 그 기점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유하게 연결하는 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된다면 오버존 같은 경우에는, 오버 섹션 같은 경우에는 모류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점이기도 해요. 왜? 지금까지는 이 라인까지는 모발의 하중이 하단 쪽으로 쏠려서 이런 느낌으로 나오기 시작하지만 오버 쪽에 가면서 뭐가 있죠? 우리가 대부분 힘들어하는 부분, 잘못 짧게 자르면 뽕 하고 꽃이 피는 부분, 그렇죠. 가마 라인이 생성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마 라인에 가서 가마 라인이 있는 오버 라인으로 가시게 될 경우에는 모류가 급격하게 하단 쪽이 아니라 좌측으로도 나고 우측으로도 나고 또 뜨기도 하고 이런 형태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점을 유하게 연결하는 미들 포인트, 미드 섹션에서는 우리가 어떤 각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유하게 연결도 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쁘게 언더와 오버를 예쁘게 연결할 수 있는 볼륨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각도를 90도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90도로 일단 가이드를 먼저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각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선상에 빗을 냈었을 때의 직각, 요게 9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기점에 맞춰서 언더, 우리가 두 번째 섹션 가이드와 90도 만나는 기점에서 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빗을 대서 똑같이 90도 하단 쪽 가이드와 만나는 선상에서 커트.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가 설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가이드 기점에 맞춰서 지금부터 또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로 이동을 할 거예요. 왜? 앞선이 조금 길어지는 단발 형태를 보기 위함인 거죠. 자, 지금부터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게 해요? 1번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2번으로 가지고 오고 각도는 어떻게? 90도. 자, 두 번째 끝이 났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또 2번으로 와줘야 되겠죠? 똑같이 90도 확인하시고 가이드 확인하고 커트. 자, 그리고 난 후에 네 번째. 그 점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자, 너무 많은 양을 가져와서 커트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자, 마지막. 똑같이 90도 잡아주시고 그 점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요. 사이드 베이스 이용해서 커트. 자, 이렇게 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티컬을 이용해서 커트를 했지만 체킹은 호리존탈. 각도는 어떻게? 똑같이 90도 이용해서 보셔야겠죠? 튀어나와 있는 곳은 확인하시고 커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좌측 커트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조금씩 어떤가요? 볼륨은 예쁘게 살면서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형태의 커트 선상을 보시게 돼요. 이제 우측 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끝났기 때문에 우측도 그대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똑같아요. 1번 온베이스 기점을 이용해서 사이드 베이스로 이동하면서 각도는 90도 이용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이 1번 자리로 각도 90도 그 전에 잘라놓았던 가이드 선상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 기점 맞춰서 커트. 자, 그리고 2번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2번 자리로 그 전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4번이 3번 자리로 그 전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이제 4번, 5번 4번 자리로 그 전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자, 마지막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자, 이렇게 해서 좌우 커트가 끝이 났어요. 그렇다면 우측도 마찬가지로 버티컬을 이용해서 체킹을 한번 해야 되겠죠? 안 잘랐던
제가 항상 좌측에서 커트를 하다 보면 우측의 커트 선상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잘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우측이 좀 길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쪽 백사이드 쪽 이 부분 제외하고요. 나머지 가이드만 한번 보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좌우의 밸런스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각기 똑같은 지점에서 들어서 확인하셔야겠죠? 자, 잘 잘렸는지. 자, 점차적으로 저는 안 보이는 선상에 머리가 좀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동선을 한번 바꿔서 명확하게 한번 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커트가 끝났고요. 다시 한번 체킹할게요. 네, 기점이 끝이 났네요. 좌우 밸런스를 다 보신 후에 나머지 이제 오버존을 우리가 커트 예쁘게 한번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예쁘게 좌우의 밸런스가 맞았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우리 오버 어떻게 예쁘게 또 연결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버 섹션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선생님들 예쁘게 형태를 잘 만들고 계시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아까 하단 쪽에서 70도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시작했다면 이제 오버 쪽에서는 웨이트의 끝, 볼륨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들과 오버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예쁘게 연결선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한번 지금부터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오버존 같은 경우에는 하단 쪽 미드 섹션과 연결했을 때 두상각의 90도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두상각의 90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두상이 이제부터는 굴곡이 앞선으로 넘어가는 굴곡이죠. 우리가 둥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각도를 너무 낮추게 됐을 때는 아까 미들존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웨이트 자체가 또 이 부분에 우리가 커트다운발을 하면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각도를 잘못 들었을 때 웨이트, 무게감이 어디에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답답한 커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들존은 항상 역할 자체가 오버와 언더를 예쁘고 유하게 연결하는 선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버는 어때요? 이제 두상의 굴림이 이렇게 넘어가는 쭉 둥글게 왔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앞선으로 넘어가는 선상이기 때문에 요 선에서는 각도를 너무 낮출 경우에 웨이트가 미들 섹션에 또 하중이 미들 섹션에 모여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두상의 굴곡에 따라서 90도를 늘어서 커트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웨이트, 볼륨은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예쁘게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가 항상 위쪽이 좀 많이 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짧게 커트를 해주셔서 각도를 좀 들어주셔서 볼륨을 형성했을 때 조금 더 많은 볼륨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90도를 이용해서 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정중선 나눠주시고 각도는 어떻게 해요? 두상각 90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잘라 놓았던 부분 있죠? 가이드. 그 가이드 기점을 이용해서 두상각 90도를 한번 형성해 봐 주세요. 두상각 90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서 커트. 이 부분은 오버 같은 경우에는 데코레이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예쁘게 볼륨이 살기도 하고 하중이 또 치우치기도 하고 해요. 자, 지금부터는 방사상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거예요. 방사상을 이용하시고 베이스는 어떻게 해요? 약간 당겨오시는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똑같이 두상각 그 전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똑같아요. 방사상 베이스는 사이드 똑같이 하단 쪽 가이드 확인하시고 두상각대로 들으셔서 커트 마지막 똑같이 두상각 하단 쪽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자,
이렇게 해서 좌측에 커트가 예쁘게 연결이 되셨어요. 자, 여기서 체킹을 하실 때는 또 마찬가지로 버티컬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 호리존탈을 이용해서요. 호리존탈 이용해서 두 삼각대로 잡으셔서 튀어나와 있는 곳 확인하시고 커트. 자, 이렇게 해서 오버 쪽 좌측에 커트가 끝이 났어요. 이제 우측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 거예요. 버티컬 두 삼각 90도 하단 쪽 길이 맞춰서 커트.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서. 방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꼭지점, 탑 부분의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수박이라고 하죠? 수박 형태로 나눠서 계속 이동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전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그전 가이드 확인하고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자, 나머지 두삼각 90 그리고 그전 가이드 확인하시고 커트. 자, 이렇게 해서 우측까지 커트가 끝이 났고요. 이제 체킹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측을 저는 다시 한번 방사상으로 들어서 체킹을 좀 할게요. 사이드 베이스로 가지고 오고 두 삼각 90도. 자, 이제 좌우의 밸런스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개점에 들어서 한 번씩 체킹해 주세요. 밸런스가 잘 맞았는지, 안 맞은 곳이 있거나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한 번씩 체킹해서 잘라주세요. 자, 이제 좌측과 우측의 커트가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앞쪽 사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형태 자체가 예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좌우의 밸런스가 끝이 나셨다면 이제 앞쪽 사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길이 선상, 가이드를 또 선정해줘야 되겠죠? 설정을 우리가.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고객님께서 나는 앞선이 정말 많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가이드를, 이 길이를 자를 가이드를 많이 뒤로 가져가시면 되죠. 오버 디렉션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 우리가 잘라야 할 부분은 네이프, 내가 처음 잡아놓았던 가이드 선상으로 오버 디렉션을 해서 잘라줘야만 되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좀 많은, 난 A라인이 좀 급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내가 자르려고 하는 이 가이드가 아니라 더 뒷가이드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 웨이트를 형성해 놓은 상태에서 앞선이 또 너무 많이 길어지는 것도 그닥 예쁜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어떤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떤 나의 가이드 선상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도록 잘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는 오늘 예쁘게 앞선 자체를 뒤에 네이프선 있죠? 처음에 우리가 잘라 놓았던 부분, 그 부분까지 오버 디렉션을 해서 일단은 일자 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자 커트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버 디렉션 끌고 갔기 때문에 일자로 자른다고 하더라도 내려놨을 땐 어떻겠어요? 약간 A라인의 선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뒷선 가이드에 맞춰서 한번 그대로 가져가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잘라놓았던 가이드 기점으로 해서 오버 디렉션 잘라주세요. 자, 그렇게 했더니 연결은 됐는데 앞선이 굉장히 무거워요. 자, 이 형태대로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이드 선상을 연결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라 놓았던 백 부분, 요 가이드에 맞춰서 각도를 좀 들어주셔야만 돼요. 왜? 일자로 그냥 0도 커트로 해서 무겁게 갈 것이 아니라 커트 단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의 볼륨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백 쪽에 잘라 놓았던 이 백 포인트 쪽의 가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앞선을 예쁘게 웨이트를 좀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각도는요, 뒤에 백 쪽을 들어서 보시게 될 경우에 우리가 아까 90도가 됐던 70도가 됐던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해왔기 때문에 이 백 포인트 쪽이 좀 길어져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앞선과 연결하는 그 각도는 7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잘라 놓았던 이 백 포인트 기점의 가이드를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기점에서 어느 정도의 각도가 내려가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70도 정도가 명확하게 나오실 거예요. 왜? 뒤에 백 부분에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길게 남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앞단 뒤에 이어 백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각도를 들어보시게 되면 70도 정도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베이스는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로. 근데 우리 고객님께서 좀 길게 원하신다? 그러면 뭐 사이드 베이스가 아니라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잘라놓은 이 기점에 조금 더 끌고 와서 커트를 해주셔도 된다. 단 각도는 70도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선을 길게 하고자 할 때는 사이드 베이스 그리고 각도는 똑같이 70도를 이용해서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뒷선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온 베이스를 이용해서 70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온 베이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형태 자체는 그냥 예쁘게 일자 느낌의 형태가 될 것이고, 각도는 또 예쁘게 7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커트 느낌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커트 단발 형태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앞서는 단발을 만들어줘야 되는 개념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앞쪽 사이드도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각도는 70도 유지하시면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단 또 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70도,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 70도,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 70도. 자, 이렇게 해놓으셨을 때 제가 하단 길이를 잘랐나요? 그렇죠. 절대 자르지 않았죠? 왜? 하단은 내가 정해놓은 가이드 선상이기 때문에 자르지 않았어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 고객님들께서요, 커트 단발을 하실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귀뒤로 대부분 이렇게 꼽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꼽으신단 말이에요. 꼽으셨을 때도 이 위에가 밑단이 너무 짧을 경우에 귀뒤로 꼽힐까요? 안 꼽힐까요? 안 꼽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위에가 조금 예쁘게 좀 가라앉으면서 길이를 예쁘게 꽂아주셔야 되는데, 밑단 자체에 우리가 각도를 많이 들어서 커트 형태가 돼버리면 길이를 꼽히지 않으면서 중요한 건 뒤에 볼륨이 살아야 되는데 앞쪽의 웨이트가 이렇게 살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 형태로 만들고자 하실 때, 죄송합니다. 커트 형태를 만들고자 하실 때는 각도를 더 들어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는 앞선은 단발을 만들어야 되므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앞선의 첫 단의 커트가 끝이 났어요. 귀리로 꼽으셔도 예쁠 거고요. 그대로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니셔도 예쁜 선상일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 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섹션을 또 이렇게 풀어 놓았어요. 자, 그러면 뒷선에서 가이드를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요, 신기하게도요, 잡으셨을 때 우리가 면의 각도 90도의 형태가 딱 나오실 거예요. 자, 왜? 뒷선에서 우리가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앞선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형태를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은 뒤에 가이드에 맞춰서 면의 각, 내가 자르고자 하는 패널, 선 자체에서 직각 90도를 이용해서 커트를 할 건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 왜? 길어져야 하므로.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상각 90도 확인하시고 커트 내려놓았고요. 그리고 다음 단 사이드 베이스죠? 좀 많은 양을 갖고 왔네요. 자, 두상각 90 아마 확인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다 될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90도가 다 나와요. 그쵸? 커트 자, 내려놓았고요. 다음 단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 자, 면회각 90도 자, 다음 단 사이드 베이스 똑같이 면회각 90도 커트 자,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음 단 마지막이죠? 마지막 단도 사이드 베이스 90도 확인하시고 커트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체킹을 하실 때는 버티컬 이용해서 잘랐지만 호리존탈 앞선이 길어지는지 그리고 체킹을 하실 때는 각도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잡았던 90도대로 들어서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형태를 보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제대로 맞았다면 이제 커트가 완성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패널까지, 판넬까지 우리가 커트가 끝이 났어요. 근데 지금 오버 쪽 라인에 이 앞부분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커트를 할 거라서요. 이제는 다시 우측 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측 커트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첫 단은 가이드 자체를 뒤에 내가 처음 잘라 놓았던 네이프 선에 맞춰서 오버 디렉션을 했죠? 자, 오버 디렉션 이용하셔서 연결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해서 내가 일자 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자 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버 디렉션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갔을 땐 어떻게 해요? 조금 A라인의 형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오버 디렉션 이용해서 커트 이렇게 해서 놓으신 상태에서 첫 단은 몇 도였나요, 우리? 그쵸? 70도를 이용해서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사이드 베이스 이용하셔서 커트 같이 앞선 사이드 베이스 각도 70도 그 전 가이드 확인하시고 내가 제대로 사이드 베이스를 가져왔는지 한 번 더 확인. 커트. 마지막 마찬가지 사이드 베이스 잘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고 70도 확인하시고 커트. 자,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A라인 앞선이 좀 길어지는 형태가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좌우의 밸런스를 한번 체킹을 해봐 주세요. 아까 좌측에 잘라놨던 머리랑 제대로 선상이 맞고 있는지 똑같은 라인을 잡아서 한번 체킹을 해주세요. 이쪽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체킹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또 확인.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안 맞을 경우에는 긴 쪽 다시 한번 체킹하셔서 컷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제 맞았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이가 어린 분들은 웨이트가 좀 없는 게 좋고요.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처럼 중년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볼륨이 좀 많은 게 좋겠죠. 그리고 커트 단발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들이 어리실 경우에는 너무 높게는 안 잡으시는 게 좋고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볼륨을 좀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성분들은 중년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어때요?
가마선 자체가 좀 또렷해지면서 숱이 좀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능력들 자체를 많이들 요하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펌도 많이들 시도는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펌 이전의 커트거든요. 커트를 어떻게 해 놓으시냐에 따라서 컬러를 하던 펌을 하던 그 형태 자체를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는 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이해하고 베이스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은 어땠어요? 그 전에 뒤에 백사이드 쪽, 백포인트, 이어 백포인트 쪽을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참으로 희한하게도 두 번째 단은 90도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뒷부분에서 우리가 온 베이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첫째 단은 70도, 두 번째 단은 90도가 정확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 90도 이용하되 베이스는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 왜?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자, 길어진다고 해서 행여라도 또 이 선이 하단 쪽보다 길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 길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첫 번째 단은 70도였어요. 두 번째 단은 몇 도예요? 90도죠. 각도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단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A라인에 무슨 막 이렇게 길게 되는 이런 스타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단발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한다라는 것이 내려놨을 때 우리가 이 윗단이 하단보다 길게 떨어질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왜? 70도, 90도 각도가 더 들렸으므로. 그쵸? 커트 해볼게요. 자,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 이용할 거고 각도는 면회가 90도. 자, 이렇게 해서 하단 쪽 가이드랑 아마 정확하게 떨어질 거예요. 90도. 똑같이 다음 단 사이드 베이스. 똑같이 베이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시고 90도 커트. 자, 세 번째 사이드 베이스 잘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시고 90도 확인하시고 커트. 자, 마지막 똑같이 90도 확인하시고 커트. 자, 이렇게 해서 체킹은 어떻게 항상 호리존탈 잘 연결이 됐는지 90도 각도로 해서 길어지는 느낌이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나왔다면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좌측과 우측의 커트가 완벽하게 끝이 났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이제 탑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어찌 보면 데코레이션의 역할이라고 하죠. 어느 쪽으로 움직이던 예쁘게 볼륨 형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탑 부분 쪽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커트를 해야 예쁘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커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길게 남겨져 있잖아요. 앞부분 라인 자체가 좀 괴기스럽긴 하죠. 자, 근데 이 부분도 일단 우리가 가이드를 설정해서 커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가이드는 어디를 둬야 될까요? 그쵸. 아까 우리가 탑 부분 쪽에서 두삼각 90도를 이용했던 라인을 기억하시죠? 뒤에 우리 백 쪽에 연결했던 부분, 오버 쪽하고 연결했던 부분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삼각 90도를 잘라 놓았던 가이드예요. 이 기점을 이용해서 커트를 할 건데요. 커트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 앞선을 길게, 점차적으로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뒤에를 기점으로 해서 사이드 베이스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 선상에 맞춰서 앞단을 한 1cm 정도만 잡아서 앞으로 빗질? 아니죠. 사이드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뒤쪽 내가 원래 정해 놓았던 가이드라인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해 주시면 돼요. 가이드는 벌써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이렇게 커트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커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이 벌써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내가 금방 잘라 놓았던 가이드로 또 사이드 베이스로 가져오셔야 되겠죠? 똑같이 원래 탑 부분에서 잘라 놓았던 가이드 기점으로 당겨 오시게 되면 오버 디렉션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금방 내가 2번 잘라 놓았던 그 가이드 기점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사이드 베이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단 마찬가지.
베이스. 자,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나눌게요. 너무 많은 양은 가져오지 않으시게끔. 네, 뭐든지 커트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섹션을 나누어 주시는 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주 예쁜 커트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사이드 베이스인지 확인하시고 커트. 자, 마지막이 되겠죠? 마지막 통. 잘라는 막동 보세요. 저도 확인 좀 할게요. 제대로 사이드 베이스로 가지고 왔는지. 하시고 확인하시고 커트. 중간에 긴 머리들이 패널이 넓어서 못 자른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셔서 사이드 베이스로 그대로 가져오셔서 커트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체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옆선으로 들어서 보시게 되면 어때요? 앞선이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쵸? 이런 느낌. 지금 보시게 되면 일자로 들었을 때도 어때요? 전체적으로 모발이 앞선을 길어지고 있죠? 자,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잡았던 가로 패널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정중선에서 한번 체킹을 했다 한다 그러면 내가 잡았던 그 가로 섹션 넓이만큼 세로로 들어서 체킹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거의. 마찬가지 좌측도 똑같이 들어서 보시게 되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만 제거. 한 번 더 갈게요. 체킹하실 때는 어느 기점을 가이드로 둬야 되겠어요? 우리가 사이드 베이스로 해서 다 가지고 와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처음에 세로선상에서도 체킹을 할 때 정중선에서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퀘어로 들어서 잘랐기 때문에 이 아이도 정중선으로 가져가서 봐야 되고 이 아이도 정중선으로 가져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야만 정확하게 체킹이 예쁘게 커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앞부분까지 커트가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부분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체킹을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젖은 머리 상태에서는 조금 체킹하기가, 왜냐면 뭐 곱슬기가 있으시다거나 혹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늘어나 있는 모발을 정확하게 체킹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질감 표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모발을 좀 건조시키신 후에 형태를 봐가면서 수정 컷을 좀 하시면서도 또 모량 감소, 무거운 곳은 좀 가볍게, 그리고 아무리 A라인에 어떤 커트 단발이라 하더라도 얼굴 선상에서 떨어지는 라인이 좀 예뻐야 되겠죠? 그 선상도 말린 후에 예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젖은 모발 상태시기 때문에 예쁘게 한번 드라이 이용해서 말려봐 주세요. 저도 말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다 말리셨나요?
자, 그럼 우리 체킹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드라이를 다 말리시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옆선하고 지금 앞으로 내려놓았던 부분이 A라인으로 정확하게 아마 연결이 되어 계실 거예요. 근데 유난히 이 앞선 자체가 길게 되어 있는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우리가 이 센터 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두상에서 우리 이 부분 M자 라인, 지금 우리 페이스 라인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센터 쪽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렇지 않아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놨을 때는 더 많이 긴 듯한 느낌을 보시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한 커트는 지금처럼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무겁게. 아무리 커트 단발이라 하더라도 단발의 느낌 자체가 A라인으로 훅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원했던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뒷선과 아주 유하게 흐르는 웨이트를 보려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탑 부분 자르기 직전에 면의 각도 아시죠? 선에서 직각으로 들어서 커트를 했던 90도 라인과 지금 내가 이 부분에서 두상의 각도 90도를 가이드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뒤로 당겨오는 사이드 베이스를 했던 부분이니까 위하고 아까 잘라놓았던 가이드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연결 작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들어서 보시게 되면 아까 하단 쪽의 라인하고 내가 잘라놓았던 부분의 코너들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코너 제거를 지금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베이스는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사이드 베이스 이용해서 컷 해주시면 돼요. 왜 계속해서 사이드 베이스예요? 우리가 온 베이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일자 커트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여태까지 잘랐던 우리가 A라인, 약간의 사선 라인을 벗어나는 번외적인 형태가 나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체킹을 하시던 혹은 아니면 모량 감소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라놓았던 그 틀 범주 내에선 절대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럼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의 커트의 디자인이 형성되거든요. 자, 그 다음 단 들어서 보시게 되면 또 요만큼의 연결선상에 코너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 다시 연결. 그 다음 단 마찬가지 사이드로 들어주셨을 때 똑같죠? 계속 튀어나와요. 무언가가 마찬가지 앞단도 들어서 사이드로 갖고 오시게 되면 하단 쪽과 잘라놓았던 부분의 코너, 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잘라놓았던 부분과 코너 제거. 앞쪽 사이드 베이스 가져와서 코너 똑같이 코너 제거 마찬가지 코너 그래서 코너가 또 많이 발생됐죠? 그 부분 제거. 그리고 좌우의 밸런스가 맞는지 한번 들어서 체킹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일자로 예쁘게 떨어져 있나요? 그럼 이제 완벽하게 커트가 끝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드라이, 롤을 이용해서 드라이를 예쁘게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선, 그리고 여기 우리 하단 쪽 있죠? 뒤에 네이프 라인부터 시작해서 예쁘게 한번 질감도 넣어보고 예쁘게 형태가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모든 작업은 어떻게 해요? 드라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 고객님께서도 집에 가서 재구성이 될 수 있도록 예쁘게 어떤 길이도 물론 조정을 해드리겠지만 모량을 통해서 무거운 곳은 좀 가볍게 해드리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까지 예쁘게 완성이 되셨죠? 우리 선생님들. 일단은 모량 감소라던가 앞선을 조금 날렵한 느낌으로 해주기 위해서 그냥 앞선으로 다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드라이가 다 끝난 상태에서 혹시라도 이제 옆선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옆선에서 조금 둔탁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라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이 상태 그대로 만들어 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원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잘라 주셔도 된다. 자르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얼굴 선상에서 예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약간의 모량 감소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는 얼굴을 감쌀 수 있는 좀 뾰족뾰족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선이 긴 이유는 뭐예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으시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하고 다니시죠? 뒷선으로 넘기는 느낌으로. 그렇지만 그러기에도 앞선이 조금 긴 감은 굉장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빗질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그 뒷선과 연결만 살포시 좀 해주세요. 슬라이싱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신다 그러면 그냥 잡은 상태에서 사선으로 잡아서 예쁘게 연결. 이 형태에서 하단 쪽이 좀 무겁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슬라이싱 이용해서 혹은 슬라이싱이 아니더라도 물론 티닝을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가이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상. 그리고 어때요? 또 우리 주로 하는 거 있죠? 모류 방향대로 그대로 들어서 가위도 모류 방향대로 넣어서 감소. 마찬가지 모류 방향과 가위 일직선상 그대로.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조금의 가벼움을 부여해 주시면 돼요. 자, 조금 뭉툭뭉툭하죠?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자, 모량 감소를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자, 똑같이 또 가로로 들어서 호리존탈로 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죠? 똑같이 일직선상, 가위도 마찬가지. 가위들을 손대지 않는 선상. 세로로 또 들어서 모류 방향대로 가벼움만 표시. 꼭 가로로 들어서도 마찬가지. 무거운 부분만. 어느 부분에 넣어서 예쁘지 생각하시면서 모량 감소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또 넘기고 다니시겠죠, 고객님께서. 모량 감소만. 자, 반대편도 빗질 해주시고 조금 길다 그러면 사선으로 잡으셔서 조금만 컷해 주시면 되겠다. 연결선상만. 자, 그리고 무거운 부분 뭉툭하다 하시면 잡으셔서 어떻게 해요? 가위와 모류 방향 똑같이 가위만 깊게 넣어서 모량만 감소한다. 항상 내가 잘라놓은 가이드 길이를 손대지 않는다. 또는 가위를 넣어서 그대로 슬라이싱 해주셔도 되고 티닝을 넣어주셔도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앞부분 앞으로 내려놓았던 부분이지만 뒤로 넘기실 거기 때문에 뒤로 넘겼을 때 옆선과 예쁜 형태의 어떤 디자인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너무 길다 싶으면 조금 잘라주셔도 된다. 드라이까지 다 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집에 가서 샴푸를 하고도 아마 굉장히 예쁜 느낌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길이를 자르고 있나요? 자르지 않죠. 가이드 선상에 가위만 깊게 넣어준다. 자, 이렇게 세로로 잡아서도 하고 가로로도 잡아서 가위만 깊게. 혹시라도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가위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가위만 좀 깊게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쁜 형태를 다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혹시라도 좌우 맞추면서 조금 잘라놓은 부분 혹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체크. 자, 곱슬이시거나 많이 뜨시는 경우에는 모량 감소를 많이 한다, 안 한다? 곱슬일 경우에도 모량 감소를 하시게 되면 어때요?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부스스하죠. 그렇지 않아도 곱슬기가 많은 데다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너무 많은 모량 감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틴닝을 혹시라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안쪽까지 깊게 넣으셨을 경우에는 어때요? 부스스한 느낌이 나오고요. 가볍다라고 느끼는 건 딱 보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름 정도 지나시면 어떡해요? 틴닝이라고 하는 아이는 안에 들어가서 길이를 자르면서 어떤 우리가 모량 감소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안쪽에서 확장감을 더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이 부한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너무 많이 안쪽까지 깊게는 안 들어가시는 것 또한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선이 예쁘게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 뒷선을 한번 볼 거라서 제가 고객님을 살짝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앞선까지 우리가 정리가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얼굴을 감쌀 수 있고 가볍게 만드는 작업까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고객님을 약간 옆으로 돌린 이유는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어떤 모량 감소도 해야 되겠지만 요 네이프 부분 쪽에 지금 우리가 옆선보다는 좀 많이 긴 듯해서 연결선상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르시게 되면 훨씬 더 단발 느낌이 물씬 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지금 손만 갖다 대서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 훨씬 더 예뻐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살짝 좀 잘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손을 살짝 넣어서, 그리고 자르실 때도 마찬가지로요. 너무 일자보다는 정중선보다는 약간 길어지는, 앞선으로 좀 길어지는 느낌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여요. 자, 그래도 머리가 뜨거나 제비초리가 있으신 경우에는 조금씩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빗을 대셔서 그대로 나는 오려준다 생각하시고 커트를 해주셔도 돼요.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 조금 그냥 한 1cm 정도를 커트해 줬을 뿐인데도 아까 느낌보다는 훨씬 좀 더 벚꽃스럽고 예쁜 단발 형태의 이 느낌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량 감소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대부분 나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머리가 너무 무거워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 무게감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가벼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여기에 우리가 모량 감소를 막 해서 가벼움을 부여해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층을 이용해서 볼륨을 줘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이 부분이 절대로 모량 감소를 해서 가벼워져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왜?
이 부분은 우리 같은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모량숱이 적기 때문에 층을 이용해서 볼륨은 형성을 해주되 모량 감소를 많이 해서 휑해 보이는 느낌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대부분 나 머리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대부분의 머리가 이 언더 부분이에요. 언더 부분. 언더 부분이 항상 묵직하게 내려와 있을 때 무언가 답답하고 무게감이 많아서 좀 둔탁한 느낌, 벙벙한 느낌이 들고 귀 뒤로 꼽아도 이 부분의 머리들이 옆으로 삐져나옴으로 인해서 예쁘게 형태가 나오지 않고 여기가 벙벙한 느낌이 많이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나 머리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렇게 단발이라던가 혹은 쇼컷의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말하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언더 섹션이에요. 언더 섹션을 가볍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언더 섹션에서 내가 무게감을 감소해야지 해서 모량 감소를 무턱대고 많이 한다? 될까요?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언더 섹션에서는 우리가 웨이트의 시작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라인에서 내가 어떤 베이스를 만약에 무게감이 너무 많다. 근데 나는 지금 이런 느낌의 커트 단발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 부분께서 이 고객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 좀 가볍게 원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언더 섹션에서 온 베이스를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온 베이스를 잡으시면 무게감이 앞으로 가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마다 가벼움을 부여하기 때문에 똑같이 70도를 주되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가 아니라 온 베이스 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 위 미드 섹션에서는 어떻게 해요? 앞선으로 가는 라인을 분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므로 그 상태에서는 정중선은 온 베이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갈수록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께서 나는 무게감 하시면 어딜 생각하세요? 언더 섹션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적정선의 베이스와 적정선의 각도를 주어서 가벼움을 부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A라인을 유지하고 싶은데 가벼움을 좀 주고 싶어. 그럴 땐 70도가 아니라 90도를 들어도 상관없다. 단 그 다음 단은 꼭 70도를 응용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해서 혹은 우리가 디스커넥션이라고 하죠? 안쪽은 굉장히 짧게 커트를 해놓고 그 윗단이 와서 덮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한번 제가 쉽게 또 풀어봐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단 쪽에 1cm만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 단발스러운 복고 느낌이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트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더 섹션에서 가벼움을 좀 부여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잘라놓았던 그대로 잡아서 혹은 내가 가입박이라고 하죠. 약간 커트 단면이 그대로 많이 보여진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모리와 가위 방향이 똑같이 들어가서 모량만 감소해준다. 그 부분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귀 뒤로 꼽으셨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어 백포인트 쪽에 이 네이프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이렇게 안착되는 선상 자체가 예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어 백포인트 쪽은 조금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귀 뒤로 넘겼을 때 많은 모량이 만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모량 감소를 하셔도 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죠? 드라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어 백포인트 부분을 살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왜? 귀 뒤로 꼽았을 때 굉장히 그 부분이 살면 예쁘지 않아요. 내가 볼륨을 주고자 했던 라인은 그 라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발을 뒤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빗질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서 많이 묵직하다 싶으면 조금 더 가볍게, 그렇지 않고 가벼움이 좀 부여가 됐다 하시면 그냥 그대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쁜 커트 단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 보시기에도 예쁘게 형성이 되었나요? 이 앞부분이 긴 거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뒷선으로 넘기셔서 이렇게
리버스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놨을 땐 당연히 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커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조금씩 체크해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커트 단발 형태는 우리가 보통 키가 작은 분들에게는 키가 좀 커 보이는 효과를, 그리고 목선이 좀 굵거나 목이 짧은 분들에게는 어때요? 목이 좀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많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우리 고객님들을 만나서 어떤 신뢰를 줘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또 좋아하시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중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볼륨을 좀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커트머리는 너무 엄마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커트 단발을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뒷선에서는 조금 끝선, 네이프 언더라인 같은 경우에 좀 날렵함을,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볼륨 라인을 보면서 앞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느낌의 단발을 유지하는 커트들을 주로 많이들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섹션을 나눠 놓았었죠. 섹션은 언더, 미들, 오버 세 구역으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세 구역으로 커트를 하시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옥시피탈 기점에서 판넬을 섹션을 하나 나눠 놓았고요. 그리고 언더와 미들 기점에서 한 번 더 백포인트 부분에서 한 번 더 제가 이어 포인트에서 백포인트까지 해서 세 구역이 아니라 네 구역으로 나눠 놓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커트를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상태라고 하신다면 세 블럭이 됐던 두 블럭이 됐던 상관없이 하셔도 돼요. 단 내가 베이스와 각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구역으로 나눠서 커트를 해보았고요. 첫 번째 언더, 우리가 네이프 라인이죠. 네이프 라인에선 가장 주의하실 게 어떤 거죠? 그렇죠. 이 고객님께서 뜨는 모발이신지 혹은 곱슬머리이신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뜨는 모발일 경우에는 길이를 많이 짧게 한다? 아니죠. 짧을수록 더 많이 뜨죠. 그래서 목선에 안착이 되기보다는 어때요? 약간 여기 공간감이 많이 생기면서 그닥 예쁜 형태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뜨실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기장보다는 한 1cm 정도 조금 더 길게, 그리고 곱슬머리일 경우에도 어때요? 젖은 상태에서 우리가 빗질을 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커트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마르고 난 후에는 어떤가요? 다시 곱슬기를 찾아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길이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짧은 머리 커트 혹은 커트 단발 이랬을 경우에 네이프 선상은 길게는 3cm, 그리고 가장 적당한 건 2, 3cm 정도의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 형태를 다 만들어 놓은 후에 네이프 라인이 너무 길다 싶으면 조금 더 잘라낼 수 있는 여유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더, 네이프 라인에서는 길이 설정을 그렇게 해서 원랭스로 먼저 커트를 해주세요. 왜? 그거는 고객님과 내가 했던, 그리고 내가 앞선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약속된 가이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원랭스를 통해서 예쁜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선 섹션을 이용을 했죠. 우리가 사선 섹션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뒷선에서는 볼륨을 보는 커트를 만들 거지만 앞으로 갈수록 단발 느낌을 만들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A라인으로 해서 사선 섹션을 이용해서 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정중선, 프로파일을 나눠 놓았던 정중선에서는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70도라는 각도를 주었죠. 그리고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동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 우리가 미들과 언더 사이에 제가 한 번 더 디테일함을 주기 위해서 나눠 놓았던 섹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70도를 부여했어요. 근데 그 라인에서 왜 70도를 부여했을까요?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옥시피탈 기점, 그리고 언더 섹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상에서 어떤가요? 가장 많은 굴곡을 가지고 있어요. 왜? 튀어나와 있으면서 목선으로 꺾이는 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각도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은 들어가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각도를 70도 혹은 우리가 조금 내가 만약에 원만한 층을 보고자 할 때는 45도 꼭 층을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물론 원랭스일 경우에는 층을 주실 필요가 없지만요. 그래서 각도를 부여해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들어가는 요 굴곡 라인을 유하게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도를 부여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튀어나와 있던 부분은 들어가 보이면서 그 위에 원만한 부분을 그 각도를 이용해서 조금은 긴 느낌을 주면서 예쁘게 윗선으로 올라갈수록 웨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나서 미드 섹션으로 이동을 했죠. 미드 섹션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우리가 똑같이 70도? 아니죠. 똑같이 만약에 내가 70도를 부여했다면 웨이트 자체가 미드 포인트, 미드 섹션에서 내가 70도를 부여했다면 그 하단 쪽에 언더와 중간에 껴있던 그 라인의 70도와 만나면서 웨이트가 하중에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미들 라인, 미드 섹션은 어느 부분을 연결을 해준다고 했죠? 언더와 오버. 언더와 오버를 유하게 연결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는 각도를 조금 더 부여했어요. 그래야만 예쁘게 이렇게 웨이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오버 쪽과 두상의 흐름대로 예쁘게 둥근 형상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드 섹션에서는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했지만 각도는 90도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로 넘어왔죠? 그리고 오버로 넘어왔을 땐 어때요? 두상의 굴곡이 올라오다가 이제 바뀌는 기점이죠? 동그랗게 아주 급격하게 꺾이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오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상각을 이용했어요. 그 전까지는 면회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면회각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그 선상 안에서 빗을 직각으로 대셨을 때가 90도예요. 그리고 70도는 어때요? 아까 우리가 내가 자르고자 하는 라인에서 빗을 냈을 때가 90도. 70도라면 이 정도의 각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45도라면 더 낮아질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상각이라고 하는 라인은 어떤가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기점에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가 우리가 두상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탑 부분 쪽에 오버 섹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상각을 이용한 90도와 미드 섹션에 있던 90도를 연결하는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미들과 오버를 유하게 그 굴곡, 급격하게 넘어가는 그 굴곡을 유하게 연결함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 고객님의 혹은 우리 사람들의 두상의 형태를 그대로 응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뒷선이 나는 이렇게 많은 웨이트, 어떤 크게 짧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라고 하시면 각도를 낮추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언더 쪽에서도 분명히 각도는 낮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뒷선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탑 부분, 오버 쪽은 그대로 남겨놓은 채로 이제 앞쪽 사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앞쪽 사이드 연결은 어떻게 했죠? 그쵸? 첫 번째 단을 떠서 길게 나와 있는 이 가이드 라인을 어떻게 했나요? 그쵸? 오버 디렉션을 해서 뒤에 네이프, 아까 내가 만들어 놓았던 기점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일자 커트를 했어요. 그렇지만 떨어뜨려 놓았더니 앞선이 길어져요. 왜요? 그쵸? 오버 디렉션으로 해서 끌고 왔기 때문에. 나는 분명 일자로 커트를 했지만 이 아이를 끌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제자리를 찾았을 땐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드 섹션 중간에 우리가 언더하고 미드 섹션 중간에 타놓았던 부위와 만나게 되죠? 앞쪽 사이드가. 그래서 각도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70도라는 각도를 보았어요. 왜? 우리가 뒷선 같은 경우에는 정중선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패널을 사이드 베이스로 가져갔기 때문에 두상의 흐름 따라 올수록 계속 길어지는 형태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단은 똑같이 뒷선에 댔을 때 70도라는 각도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선을 길게 남기기 위해서 앞쪽 사이드도 어떻게 했나요? 사이드 베이스로 이동했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오버존을 뺀 나머지 우리가 미드 섹션에 속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 뒤와 연결을 했더니 90도라는 각도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뒷부분에서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라인을 봤기 때문에 앞선에 와서도 똑같이 90도라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좌우를 똑같이 해서 만들고 난 후에 탑 부분의 연결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뒤에 백포인트 백 쪽에서 두상각 90도로 만들어 놓았던 요 기점에 맞춰서 나머지 오버 쪽, 탑 부분과 센터 쪽에 있던 머리는 어떻게 했어요? 뒷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를 해줬죠. 어떤 느낌?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앞단은 그 뒷단으로 가져와서 또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그리고 나서 내려놓았더니 어때요? 앞선이 좀 긴 듯한 느낌이 나왔어요. 왜요? 센터는 우리 사람들의 두상에서 페이스라인 쪽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상태에서 탑 부분의 기점에 맞춰서 사이드 베이스로 들고 왔기 때문에 내 자리를 찾아갔을 땐 당연히 뾰족하게 길어지는 형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선으로 내려서 좌우의 밸런스를 맞춘 후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나요? 이 탑 부분 쪽과 내가 아까 면의 각도 90도로 잘라 놓았던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보았더니 코너 부분이 생겼었어요. 그쵸? 아까 많이 좀 튀어나와 있었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체킹을 하면서 커트를 해줬어요. 그리고 체킹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 첫 번째 내가 가이드를 설정했을 때 사이드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코너를 제거하실 때조차도 사이드 베이스로 가져와서 커트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드라이를 다 하시고 무게감이 있는 곳 혹은 조금 길이가 맞지 않는 곳 좌우 밸런스를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 정리가 되신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뒷부분도 마찬가지. 이어 백 포인트는 어떻게 해요? 항상 조금 가벼워도 된다. 왜? 귀 뒤로 넘기셨을 때 앞쪽과 뒷선이 만나면서 이 라인에 모량이 좀 많아져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가벼워도 나중에 귀 뒤로 넘겼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날씬하게 붙는다고 할까요? 두상이 이런 느낌이라면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 이어 백 포인트 쪽에 모량 감소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형태를 그대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겠죠? 네. 그래서 예쁘게 앞선은 조금 짧게 해주셔도 되기는 하지만 앞선을 이 긴 상태에서 유지를 한 것은 우리 고객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떨구고 다니실 것이 아니라 뒤로 넘기셔서 리버스를 하시던지 혹은 귀 뒤로 꼽는 라인을 만들어 주시겠죠. 이렇게 예쁘게 혹은 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예쁘게 꽂는 형태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어도 그 형태 그대로를 유지한 것이고요. 조금 짧게 한다거나 어떤 고객님의 두상에 따라서 조금씩의 변형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커트 단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커트 단발을 하면서 응용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죠? 섹션도 이용이 됐고 각도도 여러 가지가 응용이 됐고 면의 각도, 두상의 각도가 응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떤가요? 베이스도 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부터 다 우리가 그리고 또 어땠죠? 오버 디렉션까지, 그렇죠? 굉장히 많은 베이스와 섹션과 각도가 들어갔어요. 이 모든 각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런 동영상들을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동영상들을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영상을 보고서 내가 달달달 그 형태에 대해서 외운다고 해서 모든 고객님의 두상이 위그처럼 이렇게 예쁘지는 않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요, 제가 물론 설명을 드리는 대로 잘라는 보시지만 그 형태 안에서 이 각도가 부여됐을 때 이 정도의 웨이트를 보는구나.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했을 때 이 정도의 굴곡을 보게 되는구나. 혹은 좀 길게 했을 때 내가 오프 더 베이스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길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미지화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돼요. 대부분의 영상들은 어떤 길잡이 정도만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지 완벽한 형태를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수 또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으로 상상해 주시고요.
자,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한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건강 유의하세요. 우리 엄마가 예쁘게 잘 나왔죠? 자, 이제 포인트적인 거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사실 먼저 좀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